이제 첫 번째 전문가님 만나볼 텐데요. 오늘 첫 번째 전문가님은 이재필 전문가님입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요즘에 시장이 좀 순환매장세, 그리고 그 안에서 종목별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느껴지는데,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다양한 섹터 내에서 종목들을 담고 계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럴 때는 좀 어떻게 대응을 해보는 게 좋을지 감이 잘 잡히지가 않는데, 전문가님은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나요? 네, 지금이 순환매 장세라고 표현하기는 뭐 조금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. 왜냐하면 이 순환매라는 거는, 그쵸, 뭐, 다른 대부분의 종목들,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유지를 하면서 종목별로, 섹터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좀 수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을 순환매 장세다,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텐데요. 자, 지금 뭐 오늘만 보더라도 이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아요. 이 코스피 시장에서 187개가 오르고 675개 종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 354개 종목이 올라오고 1087개 종목이 떨어지고 있어요. 하락 종목이 상승 종목 수보다 한 3배 이상, 3배 정도 많다라는 얘기입니다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뭐 어떤 시장 자체가 지수 자체가 그렇게 좀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어떤 뉴스나 뭐 이벤트 같은 것들, 단기 모멘텀 같은 것들 요런 것들이 생기면 한꺼번에 돈이 그쪽으로 우르르 몰려갔다가 빠져나오고 이런 과정을 이렇게 좀 계속해서 연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글쎄요, 뭐 대응하기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뭐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싶어요. 자, 뭐 이게 뭐 상승 종목이 많은 시장이다라면 참 편안하고 좋은 시장이 될 수 있죠, 지금 같은 경우는. 근데 뭐 이게 지금 이런 모습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잘못 쫓아가면 크게 손실을 본다라는 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. 즉, 추격 매수하고 추격 매도하고 뭐 이런 부분들은 좀 곤란한 부분이고요. 수익이 난다고 하더라도 어떤 이벤트나 이슈 같은 것들, 이런 것들을 선점한 투자자들한테만 수익이 납니다. 예를 들면, 제가 11월 중순쯤에 CES 얘기하면서 그때 뭐 메타버스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는데, 그때 매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상당히 좀 크게 수익이 나고 충분히 뭐 대응이 가능했을 텐데, 이런 것들이 올라온다고 뒤늦게 가서 쫓아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게 손실을 보셨을 겁니다. 그래서 같은 종목, 같은 섹터 뭐 이런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이 이벤트, 모멘텀 같은 거를 먼저 선점을 하셔야 돼요. 뒤늦게 쫓아가셨다가는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은 뉴스들이나 뭐 어떤 그런 것들을 하루 종일 막 찾아봐야 되죠. 그래야 좀 선점이 가능한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요. 일단 뭐 직장 생활을 하신다든가 다른 일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려울 거예요. 자, 그렇다면 뭐 대안은 실적이나 뭐 이런 것들을 겸비한 종목들, 그리고 섹터별로도 마찬가지 좀 눈에 이렇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그런 쪽 위주로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인데요. 뭐 예를 들면 뭐 5G 섹터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좀 들 수 있을 겁니다. 뭐 한두 달 정도 전이었던가 이 시간에 뭐 5G 관련되는 뭐 그런 쪽에 대해서 질문이 나와서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. 이 5G 섹터 중에서도 실적 부분들이 안 되고 막 움직이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좀 있습니다. 그런데 그런 것들은 조금 곤란하고요. 뭐 실적을 좀 겸비한 그런 종목들을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예를 들면, 지금 이 5G 섹터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 지금 삼성에서 수주한 부분들이요. 이 부분들이 일정 부분 매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, 지금. 그러니까 뭐 어떤 모멘텀이 이렇게 발생될 종목들 같은 경우는 벌써 실적이 회복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든가, 그렇지 않으면, 뭐 또, 저 2분기, 1, 2분기 뭐 조금 적자라고 하더라도 한 3분기 정도에는 흑자로 돌아섰다든가 뭐 이런 뚜렷한 그런 모습들이 필요한데요. 자, 그리고 일단 뭐 이 5G 섹터 같은 경우는 저점에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조정을 받고 있죠. 저점에서 조금 노려보기 좋다라는 얘기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통신사들 정부에서 이 5G 주파수 할당조차도 그냥 취소를 해버렸습니다. 이거는 뭐냐 하면 통신사 쪽에서 투자를 좀 이렇게 워낙 안 하니까 그런 초강수를
정부에서도 둔 겁니다.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내 통신사들 같은 경우도 5G 투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. 그리고 또 마찬가지 뭐 일본이나 인도, 유럽 쪽 같은데 이런 데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5G 투자가 좀 이렇게 확대가 될 겁니다. 그렇다면 이런 쪽 섹터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는 쪽 섹터죠. 그런데 뭐 조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한테 뭐 말씀드리긴 조금 그런데요. 자, 뭐 리튬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 이런 애들이요. 물론 나중에 굉장히 잘 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지금 뭐 이 화면에 보이는 게 하이드로 리튬인데요. 자, 이게 2,000원대에서 31,000원까지 올라왔는데 과연 지금 뭐 한 초기 단계 뭐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15배씩 이렇게 올라올 일이냐는 거예요. 결코 그렇지 않을 겁니다. 그래서 뭐 이 하이드로 리튬도 31,000원까지 저 고점 찍었다가 또 뭐 16,000원까지 빠졌었네요. 이런 거 한번 두들겨 맞으면 멘탈이 탈탈 털리죠. 그래서 주식 투자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쫓아가는 매매는 좀 자제하시고요. 실적되는 쪽들 뭐 이런 쪽들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 5G 섹터 중에 뭐 한 가지만 좀 예를 조금 들어드리면요. 예를 들면 이 솔리드라는 종목이 있죠. 요거는 보면 작년에 뭐 한 61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는데요. 올해 1분기엔 적자였습니다. 근데 2분기부터 흑자 전환해서 3분기에는 100억 넘게 흑자가 났어요. 요런 것들은 저 삼성에서 수주한 부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낙수 효과가 생기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. 그리고 또 뭐 이노아이리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. 1분기에 14억 정도 적자였는데 2분기에 7억 흑자, 3분기에 77억 흑자. 자, 실적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나아지는 종목군들, 요런 종목군들을 좀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약간 시간을 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 좀 매수를 하셔서 좀 기다려 보신다라면 이런 부분들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